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AI 반도체 혁명 뒤에 숨겨진 하지만 시장의 독점자라고 불릴 수 있는 핵심 기업 ISC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투자자가 반도체 후공정의 강자 리노공업은 잘 알지만 오늘 주인공인 ISC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C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ISC는 현재 합리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ISC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칩 테스트 시장에 숨겨진 독점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두뇌, 즉 GPU 같은 AI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데 필수적인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의 75%에서 90%를 점유한 사실상의 독점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 ISC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기에 경쟁사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유명한 경쟁사 리노공업과는 핵심 기술과 주력 시장, 즉 사업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인지 아니면 합리적 리스크가 반영된 적정 가격인지 시장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네, 셋째, 신규 시장 창출에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ISC가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HBM 최종 테스트 소켓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HBM은 AI 시대의 필수 메모리인데 이 소켓은 2026년 양산시 기존에 없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표를 보시면 전공정은 실리콘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사진 찍듯이 미세한 회로를 그리고 깎고 씌우는 과정을 반복하며 칩의 구조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후공정은 이 웨이퍼를 잘라 개별 칩으로 만들고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고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포장 패키징하며 마지막으로 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 최종 테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AI 시대에 왜 후공정 테스트가 중요해졌을까요? AI 반도체, 즉 GPU나 ASIC 같은 칩들은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수천 개의 연결 단자 핀을 가진 극도로 복잡하고 고성능인 제품입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결함도 치명적일 수 있어 이 칩이 정상인지 불량은 없는지 정확히 걸러내는 후공정 테스트의 중요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ISC는 바로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후공정 테스트의 핵심 부품인 테스트 소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완성된 AI 칩을 고가의 테스트 장비에 연결하여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대듯 칩의 정기적 신호를 읽어내 검사하는 핵심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칩에 있는 수천 개의 미세한 핀과 테스트 장비를 정밀하게 연결해 고속 신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금속 스프링 방식의 포고 핀과 AI 시대를 연 혁신 기술인 실리콘 러버 방식입니다. 시장의 두 강자인 ISC와 리노공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죠. 이들은 핵심 기술부터 주력 시장 전략까지 매우 다릅니다. 경쟁사인 리노공업은 뾰족한 금속 핀 형태의 포고 핀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로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칩 등 다양한 반도체의 연구 개발 R&D 단계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시장의 전통 강자입니다. 범용성과 내구성이 장점이죠. 반면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전도성 입자가 든 고무 소재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AI와 GPU처럼 고주파 신호를 처리하고 핀이 매우 촘촘한 고성능 칩의 양산, 즉 대량 생산 단계 테스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적 우위로 ISC는 AI GPU 양산 테스트 시장의 75%에서 90%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두 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쟁사 분석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회사는 비즈니스 특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수익성을 보시면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 OPM은 약 45.5%로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을 자랑합니다. R&D 시장의 높은 기술 장벽과 다품종, 소량 생산 특성 덕분이죠. 반면 ISC는 약 26%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 양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객 구조를 보면 리노공업은 다양한 R&D 고객을 확보하여 리스크가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SC는 매출의 85%에서 95%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소수의 AI 관련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리노공업을 안정적인 고수익 우량주로 ISC를 AI 시장 성장에 운명을 건 고성장, 고위험, 집중 투자 주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보다는 각자의 투자 철학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ISC의 핵심 기술인 실리콘 러버 소켓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금속핀 대신 전기가 통하는 미세 입자가 든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테스트 소켓 기술입니다. ISC가 세계 최초로 AI 시대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상용화에 성공했죠.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칩 손상 방지. 부드러운 고무 소재라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AI 칩 표면에 흠집이나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완벽한 밀착. 고무의 탄성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미세한 칩 단자 핀과 소켓 내부의 전도성 입자가 완벽하게 밀착되어 고속 신호가 오갈 때 발생하는 미세한 신호 왜곡이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고성능 최적화. AI 칩이나 GPU처럼 신호가 매우 빠르고 고주파 핀 강역이 극도로 좁은 다핀 미세 피치 환경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사실상 AI GPU 양산 테스트에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평가받습니다. ISC의 기술적 해자를 보겠습니다. 해자란 성을 둘러싼 물길처럼 경쟁자의 침입을 막는 강력한 방어벽을 의미합니다. 2. 독보적인 실리콘 러버 기술 덕분에 ISC는 AI 칩, GPU, ASIC 용 테스트 소켓 시장의 75%에서 90%를 독점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글로벌 AI 생태계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또한 기둥형 입자 배열 같은 핵심 제조 기술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ISC는 실제로 다수의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들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우회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두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첫째, 높은 기술적 난이도입니다. 전도성 입자를 고무 내부에 균일하게 배열하고 제어하는 기술, 수천 개의 핀이 몰린 미세 피치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기적 접촉을 구현하는 기술, 초고속 신호 처리, 능력 확보 등은 수년간의 노하우와 기술 축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 R&D 투자 부담입니다. 기술 개발에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에게는 큰 부담이죠. 셋째, 까다로운 고객사 인증 프로세스입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 하나를 채택할 때 매우 엄격하고 장기간에 걸친 테스트와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미 검증된 ISC를 두고 신규 업체의 부품으로 바꾸는 것은 큰 리스크이기에 고객사의 공급사 전환 의지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ISC의 강력한 특허 방어막이 기술 모방 자체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ISC의 현재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앞으로 나올 밸류에이션 토론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2025년 10월 기준 현재 주가는 약 8만 원 수준이며 52주 동안 최고 8만 5천 원, 최저 4만 2,800원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주가가 연중 크게 반등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2025년 예상 연간 매출액은 약 2,170억 원, 영업이익은 약 57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OPM은 약 2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래프는 ISC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 추이를 보여줍니다. 막대는 매출액 주황색, 막대는 영업이익을 나타냅니다. 2023년 실적 대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상치까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무려 63%의 매출 급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AI 빅테크들의 성장이 ISC의 실적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도넛 차트는 ISC의 고객 집중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파란색 영역이 소수 AI 빅테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입니다. 보시다시피 ISC 매출의 대부분이 이 소수 핵심 고객으로부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와 AI 메모리인
HBM 시장의 글로벌 1위 SK 하이닉스가 핵심 고객입니다. ISC는 이들에게 AIGPU 테스트, 소켓 시장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 공급사라는 강력한 시장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AI 칩 생산 증가는 곧바로 ISC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와 높은 의존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매출의 85%에서 95%가 소수 AI 빅테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AI 시장이 성장할 때는 누구보다 큰 폭발적인 수혜를 받지만, 반대로 고객사 실적이 둔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ISC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와 기회가 명확히 공존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ISC가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나올까요? 첫 번째 근거는 낮은 PB 비율입니다. 이 막대 차트는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 비율을 경쟁사 리노공업과 비교한 것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ISC, 회색 막대가 리노공업입니다. ISC는 약 3.1배에서 3.3배 수준인 반면 리노공업은 4.7배에서 7.1배에 달합니다. PB 비율이 낮다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만 보면 보유 자산 가치 대비 ISC의 주가가 리노공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평가 주장의 나머지 근거들을 마저 보겠습니다. 저평가 주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ISC의 독점적 기술력이 현재 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I, GPU 테스트 소켓 시장의 75에서 90%를 점유하는 압도적 지위와 대체 불가능한 기술 우위, 강력한 특허 방어막 등 질적인 측면이 단순한 재무지표 이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세 번째 근거는 미래의 폭발적 성장 잠재력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AI 시장 자체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는 물론 곧 현실화될 HBM 신규 시장 창출 효과와 유리기판 등 장기 성장 동력까지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평가가 아니다, 현재 가격은 합리적이다 라는 반론도 강력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수익 대비 주가 수준인 PR입니다. 이 막대 차트를 보시면 빨간색 ISC의 PER은 31.6배로 회색 리노공업의 25.8배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PER이 높다는 것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ISC가 이미 높은 평가, 즉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며 단순 저평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론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 PER 수치는 소스 파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반론의 핵심 근거인 구조적 리스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합리적 가격 반론의 두 번째이자 핵심 근거입니다. 시장이 ISC의 명확한 구조적 리스크를 주게 이미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앞서 비교한 낮은 수익성입니다. ISC의 영업이익률은 26%로 경쟁사인 리노공업의 45.55%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ISC가 주력하는 양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 경쟁 압력이 크고 수익성 개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더욱 중요한 극심한 고객 집중도입니다. 매출의 85%에서 95%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등 소수의 특정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주요 고객사의 실적 변동이나 전략 변화에 ISC의 운명이 직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ISC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고위험 주식일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현재 주기에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팽팽한 밸류에이션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열쇠, 바로 ISC의 미래 촉매입니다.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게임 체인저들이죠. 첫 번째 핵심 촉매는 단기 성장 동력인 HBM 최종 테스트 소켓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패키징이 완료된 HBM 칩의 최종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단순히 기존 시장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2026년 양산이 목표이며 1에서 2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미래 촉매는 중장기 성장을 이끌 유리기판 소켓 와이더지입니다. 미래의 초고성능 AI 칩은 현재의 기판 대신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ISC는 이 시대를 대비한 차세대 테스트 소켓 기술 와이더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단순히 미래 기술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코스와 같은 현세대 첨단 패키징에도 먼저 적용하여 현재와 미래 기술 사이에 다리 역할 가교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7년 이후 본격화될 중장기 성장 동력입니다. HBM 소켓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HBM 구조 다이어그램은 여러 개의 디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현재 HBM 테스트의 가장 큰 한계점은 칩이 완성되기 전인 웨이퍼 단계에서만 제한적인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패키징이 완료된 최종 제품은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 만약 불량이 발견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SC의 혁신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최종 조립 후에도 완제품 HBM을 테스트할 수 있는 소켓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초미세, 피치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접촉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것이 단순히 기존 테스트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HBM 최종 테스트라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ISC의 매출 기반 자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며 동시에 고객사인 HBM 제조사에게는 불량률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2026년 양산이 성공적으로 시작된다면 이는 ISC의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HBM 시장 자체의 중요성과 성장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HBM, 즉 하이밴드와이드 메모리는 이름 그대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여러 개의 디램칩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 대역폭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AI 연산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죠. 실제로 엔비디아의 H100N, 비디아의 H100, AI 칩에는 HBM이 반드시 탑재되며 현재 SK 하이닉스가 약 50%의 점유율로 글로벌 HBM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HBM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19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약 31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이 무려 62%에 달합니다. ISC는 바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HBM 시장에서 최종 테스트라는 새로운 가치 사슬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ISC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장기 성장 동력인 유리기판 소켓 와이더즈입니다. 표를 보시면 미래의 초고성능 반도체는 현재 주로 사용되는 유기 재료, 올가니크 기반의 PCB 기판 대신 평탄도가 우수하고 열 변형이 적으며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한 유리 글라스를 기판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여 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텔,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이 개발 중이며 2027년 이후 본격 적용이 예상됩니다. ISC는 이러한 유리기판 시대를 미리 대비하여 SKC 앱솔릭스와 협력해 유리기판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용 테스트 소켓 와이더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가교 브릿지 전략입니다. 유리기판 시대가 본격화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와이더지 기술을 현 세대 최첨단 패키징 기술 중 하나인 TSMC의 코우스에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과 미래 기술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장기 성장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영리한 접근입니다. 와이더지는 ISC의 중요한 중장기 성장 동력입니다. 이 ISC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M&A 전략입니다. ISC는 단순히 부품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인수한 버닌 테스트 소켓 기술을 가진 아이세미입니다. 이러한 M&A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단일 제품, 고객 의존도를 낮춰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전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ISC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이 리스크 매트릭스는 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가로축과 발생, 시 영향도 세로축을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가장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역시 극심한 고객 집중도입니다.
매출의 85에서 95%가 소수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이 모두 높은 리스크는 낮은 수익성입니다. 경쟁사 대비 낮은 마진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HBM 소켓의 양산 성공 여부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신규 제품 불확실성도 중요한 리스크이며, 경쟁사의 기술 추격 가능성 등 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AI 시장 성장 둔화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거시 경제 변동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ISC의 미래 로드맵과 핵심 마일스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AI GPU 소켓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2026년입니다. 이때 단기 성장의 핵심인 HBM 최종 테스트 소켓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며 ISC의 매출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 2027년부터는 중기 성장 동력인 유리기판 소켓 와이더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코우스 패키징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며 차세대 기술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M&A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후공정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ISC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결론 및 투자 전략입니다. ISC는 검증된 현재와 과소평가된 미래를 동시에 보유한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AI, GPU 소켓, 시장 독점이라는 강력하고 검증된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객 집중도와 낮은 수익성이라는 시장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ISC 투자의 핵심은 이러한 인지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HBM 신규 시장 창출과 유리기판 시장 선점이라는 과소평가된 미래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투자 전략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 투자자라면 HBM과 유리기판 소켓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래 성장성에 베팅하며 2026년 이후에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하며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수적 투자자라면 고객 집중도와 수익성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단기 촉매인 HBM 소켓의 양산 성공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분할 매수하거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SC라는 AI 시대에 숨겨진 챔피언이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